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내일 저희가 준비한 정규 아이템이 업로드될 예정이었는데 어제 정말 핵폭탄급 일이 있었죠.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싶은 역사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벌어지기 전 하루 전날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사기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이게 상인들에게 힘내게 해드리겠다라는 게 계엄 선포였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일날에는 11년 만에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날입니다. 낮에 이 자기와 악수했던 대통령이 밤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걸 한국에서 직관을 했어요. 오늘 자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무사하게 일정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던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혼란스럽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홍준표 지사는 이거를 간밤에 소동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걸 소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6시간 동안 벌어진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가장 우려하는 게 환율입니다. 사실 이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던 현상이었어요. 정부는 이거를 1,300원대 중후반에서 1,400원대 극초반 요 박스권 안에 이 환율을 가둬두는 걸 목표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 1,44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소 한 2~3% 정도는 정부의 목표치보다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 정부가 목표로 했던 환율의 박스권을 훨씬 뛰어넘는 뉴 노멀의 환율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는 수출의 현황, 그리고 내수 시장의 현황, 그다음에 이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축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안 좋은데 여기에 기름이 끼얹은 꼴이 됐어요. 먼저 수출 상황 볼까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내수 시장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수가 최근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최근에 정부가 정책을 좀 정부 재정을 푸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었죠? 정부 내각이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실종이 됐다는 건 정부 재정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길고 긴 암흑기 터널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그런 게 이제 탄핵 열차가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2016년에 봤습니다. 촛불 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탄핵 열풍이 불었던 2016년 4분기를 보면 소비 증가율이 0.2%에 그쳤습니다. 이게 한 분기 전보다도 그리고 그 전년도보다도 크게 하락을 한 수치였고요. GDP 성장률도 하락을 했고요. 전분기에 비해서 0.2%포인트 둔화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없었어요. 이 탄핵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예상이 가능하게 진행이 됐던 반면 지금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그때보다도 이 많은 소비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내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지금 행정부도 없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안 좋은 데다가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바로 국가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곧 신용입니다. 물론 S&P나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이 신용이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깎였어요. 바이든이 갑자기 계엄을 하겠다고 해보세요. 보좌진들이 그거를 가만 내비둬요? 수석들 모르게 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용산의 시스템이 얼마나 대충 돌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인 거죠. 대통령 개인이 뭘 하건 간에 이 제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신뢰라는 건
만들긴 어려워도 부수기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큰 비용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지금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여러 가지 뭐 초콜릿 최근에 논란됐었잖아요.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가속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상 GDP가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달러가 2, 3% 우리 목표치보다 높아진다는 건 달러로 표시되는 GDP가 반대로 2, 3% 깎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2, 3% 깎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60조 정도 경제 손실을 보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달러가 비싸지면 원화가 싸져가지고 수출이 유리하지 않느냐. 요즘은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부분을 해외 쪽 그 법인들에 흡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약 단가로 결정을 하는 거지 외환 경쟁력 갖고 반도체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제이커브 이펙트처럼 일정 기간 이후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이거는 이제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죠. 주식 시장도 걱정이죠. 간밤에 주식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데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외인들이 뭐 굉장히 많이 팔아치웠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나갔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평상시와 비교해서 뭐 그렇게 많이 빠져나갔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우리 증시가 망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국장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국제 주식 시장에 MSC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진국들 주식을 갖다 놓고 비교하는 이 지표인데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자체가 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MSCI 지수에 편입하는 걸 목표로 그동안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걸 반증하는 게 당장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도 그렇고 한국전력, SK, 포스코 뭐 이 모든 한국계 주식이 계엄 선포 이후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뼈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 당국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뭐 RP를 매입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은 한화예요. 원화입니다. 원화. 이러다 보니까 원화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돈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걸 왜 하느냐?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뭐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도 좀 안심을 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데 이 뭐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환율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들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뭐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들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이 쇼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겁이 없다라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좀 그런 면에서 내가 좀 겁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겁이 없어가지고 내지른 것 치고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겪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는 지금 이 시점에선 거의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정도에서 낙폭이 멈추고 환율 폭등이 멈춘 건 일단 국회가 2시간 만에 이 비상계엄 반대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국회로 몰려드는 이 특정사들을 시민들이 그 밤에 직접 나가가지고 몸으로 탱크를 막고 차량을 막고 군인들하고 대치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나마 외국인들에게 그래도 한국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라는 이 인상을 남기면서 이 정도에서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경제 이슈 팔로우하면서 얼마나 이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개선될 여지가 보이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가 법을 어긴 게 드러났을 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은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